요즘 세계 경제 정말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요. 정말이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뭐랄까? 역대급 호황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걸까요? 정말 헷갈리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놀랍게도 말이죠. 2025년 세계 경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진짜 예상 밖이었어요. 그 수치가 바로 3.2%입니다. 다들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세계 경제가 짜잔 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력을 보여준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경제가 좋았던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새로운 관세가 붙기 전에 기업들이 지금 빨리 거래해야겠다 하면서 교역을 막 늘린 거죠. 일종의 선행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좀 주춤하던 경제를 딱 받쳐준 덕도 있었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긍정적인 그림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바로 관세라는 폭풍이 불어닥친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9.5%. 이게 바로 그 폭풍의 실체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193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와, 거의 10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OECD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구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관세 인상의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아직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랄까 아직 본격적인 파도는 오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폭풍의 영향은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아주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6년으로 갈수록 전 세계, 미국, 중국, 유로존 할 것 없이 모두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미국입니다. 성장률 하락폭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세 문제에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요, 사실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다른 위험들이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셈이죠. OECD 보고서가 지적하는 위험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가는 잡힐 듯 말 듯 계속 애를 먹이고 있고 한때 정말 뜨거웠던 노동시장은 점점 식어가고 있죠. 또 금융자산은 이거 거품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비싸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라마다 재정 상태도 불안하고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높아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복합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예전만큼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도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뜨거웠던 열기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물가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최근에 크게 오른 식품 가격이 꼽히고 있어요.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금융시장의 상황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술주나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위험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불과 2년도 안 돼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8,300억 달러에서 무려 3조 9천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인 변동성은 당연히 금융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OECD가 제시하는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정책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OECD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이거 하세요 하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부딪히는 여러 목표들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ECD가 크게 4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역 정책을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둘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아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다음 위기에 대비해서 나라 살림, 즉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사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사회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구조 개혁 노력과 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힘이 합쳐졌을 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수많은 위험들을 이겨내고 더 튼튼한 세계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